안녕하세요. 부천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제 크라운,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진료잖아요. 이거 씌우고 나서 통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치과 진료라는 게 단순해서 크라운이라는 거는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치아를 동그랗게 깎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단단한 재료 갖다 이렇게 씌우는 거. 그걸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보통 충치가 있으면은 그 부분 제거하고 너무 치아가 손상이 심하면은 그렇게 아예 통째로 씌워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. 그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로 크라운 할 때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건 안쪽에 신경 치료를 하냐 마냐예요. 그러니까 신경 치료란 건 뭐냐면 안에 신경을 죽이냐 아니면은 신경을 그냥 살려놓고 씌우냐 이 둘 중 하나거든요. 신경을 죽이면은 실인 증상은 아예 없어져요. 근데 이제 그 신경을 죽이기 위해서 치아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고 구멍 뚫고 안에 있는 신경을 다 긁어내서 파야 되고요. 신경이 없어지면은 신경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쪽에 이제 혈관, 치아 재생세포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. 수명이 많이 짧아집니다.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. 신경치료를 그래서 만약에 안 하고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천천히 신경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통증이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딜레마 같은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치료 안 하면 좋은 거거든요. 크라운 씌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일단은 신경치료를 안 하고 씌워보면은 환자한테도 좋죠. 그게 만약 결과가 잘 좋으면은. 근데 이게 만약에 운이 안 좋게 안에서 신경이 죽었다. 그럼 이제 환자분들도 힘들겠지만 치과 의사들도 힘들죠. 왜냐면은 좋은 마음으로 최대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 적게 하는 방법으로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렇게 신경이 죽어버리면. 그럼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도 씌워야했는데 아프다, 불편하다. 이러면 치과 의사도 마음이 안 좋고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신경치료를 다 해버리고 크라운 씌우는 원장님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.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이 통증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. 신경치료 했는데도 아플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신경치료 하고 나서 사실 저희가 신경을 죽인다고 하지만 다는 못 죽여요. 왜냐면 신경관 안에 너무 복잡한 신경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죽여봤자 뭐 한 60, 70%? 20, 30%는 제거를 못한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신경을 도저히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많이 꼬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. 뿌리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은 안에 이렇게 긁어내면 되는데 뿌리가 정말 C자로 이렇게 펴 있는 분도 있고요. 뭐 기구가 안 들어가요.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. 그러면은 제거되는 데까지만 제거하고 씌우고 그럼 통증이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. 치과 의사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고 나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처음엔 증상이 없었다가 이게 정말 이제 생명력이 바퀴벌레 같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잠들어 있던 신경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치아라는 게 뿌리가 그냥 부러지는 분도 있어요. 왜냐면 신경치료를 하면 뿌리 안에 있는 신경을 다 긁어서 파내기 때문에 일단 뿌리가 약해지고요. 그리고 환자분들 따라서 뿌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얇은 분도 있어요. 그 상태에서 안에 신경까지 제거하고 나면은 정말 그 며칠 만에 갑자기 뿌리 부러지는 분들도 같고 아니면은 금이 가는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뿌리가 애초에 금이 가 있는 채로 오신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뿌리가 애초에 부러져 있던 거죠. 그러면은 신경치료에도 사실은 그런 건 효과가 없거든요, 크게.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는 그 치아를 이제 몇십 년을 썼던 거잖아요. 그죠? 그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치아의 수명을 저희가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. 얼마나 이게 데미지가 가 있는지 언제 망가질지. 그래서 만약에 신경치료하고 나서 그래도 통증이 있다. 그럼 뿌리에 금이 갔을 수 있다. 이러고 보통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데 일단 발치 얘기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발치냐. 멀쩡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크라운하고 나서는.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뭐냐면 단순히 이제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보통 지켜봐요. 그럴 때 이제 증상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 좀 일단은 괜찮아지고요. 근데 만약에 그 증상의 원인이 이제 금이 간 거다. 그러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져도 한 1년 있다 사진 찍어보면은 그 주변으로 염증이 잡혀 있고 뼈가 다 녹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뽑고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거고요. 증상 방향성을 보고 결정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인지 저장력은 얼마나 센지 그리고 밑에 신경치료 들어갈 당시에 또 염증이 컸으면 재발이 또 잘 되거든요. 이제 또 그런 경우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치과의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서 증상을 봐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
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크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치과 의사들이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겉에 피부 아니면은 안 보이는 이런데 이제 뭐, 그래 뭐 피부 이런 걸 치료한다 하면은 쓰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쓰는 조직이 아닌데, 치아는 뭐냐면은 하루 삼시세끼 계속 부딪혀요. 계속 부딪히고 그것도 엄청난 힘으로 부딪히죠. 쓰고, 그래서 이 사실 환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세게 쓰는지도 모르고, 그래서 이 항상 치과 진료는 환자분도 고생이고 의사도 고생이고, 탈도 많이 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게 항상 반복입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는 하는데, 그래도 설명이 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뭐 이해해 주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, 서로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치료를 가는 게, 결국 우리가 아파서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잘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서로, 의사도 환자 입장을 생각하고 환자도 의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서로 그나마 좀 불만이 적은 마무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